2019년 4월 도야마현과 기후현의 경계에 위치한 히다 산악지대에서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던 한 사건이 기록되었다. 폐쇄된 등산로에서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지만 그 시점에 해당 지역에 관광객이 있었다는 공식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등산로는 15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연이은 붕괴 이후 지도와 권장 경로에서 제외되었고 관리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출입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했다. 발자국을 처음 발견한 산림관리 직원은 나중에 그것들이 비교적 신선해 보였다고 보고했다. 이동 방향은 분명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무작위로 헤맨 흔적이나 과거 작업의 잔재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당시 이 정보는 내부 업무 일지에만 기록되었고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악 지역에서는 유사한 발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심각한 사건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지역에서 한 남성이 실종되었다. 그의 이름은 타카오 미야지마였고 당시 나이는 30세였다. 그는 다카야마시에 거주하며 소규모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평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다. 미야지마는 수년간 산행을 취미로 삼아왔다. 히다 지역에 익숙했고 공식 등산로를 여러 차례 이용했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경험 많고 신중한 등산객으로 평가되었다.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 지역의 오래된 지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이용이 중단된 경로가 표시된 지도에 주목했는데 이는 단순한 취미의 연장처럼 보였고 의심을 사지는 않았다. 한 등산 장비점에서 미야지마는 오래된 종이 지도를 구입했다. 판매원은 이후 그가 버려진 산길과 지형 변화에 대해 질문했지만 구체적인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 지도는 일반적인 관광용 지도는 아니었다. 손으로 작성된 메모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 몇몇 구역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었다. 산행 일주일 전 미야지마는 여러 차례 히다 산악지대의 북쪽 입구를 찾았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가 안내판 앞에서 오랫동안 도표를 살펴보며 가져온 지도와 비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출발 당일 그는 이른 아침 공식 주차장에 도착했다. 날씨는 안정적이었고 강수 예보도 없었으며 단독 산행으로서도 위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행을 시작하기 전 그는 주차장에서 가족에게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저녁 전에 돌아올 예정이며 경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행 초기 몇 시간 동안은 별다른 우려가 없었다. 내비게이션 앱은 그의 이동을 공식 등산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기록했고 속도와 방향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약 3시간 후 그의 기기 신호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 마지막 위치는 두 봉구리 사이, 안전하고 시야가 확보된 구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산에서는 통신 장애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호는 자연스럽게 복구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미야지마는 연락이 없었고 차량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이후 가족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다음 날 아침 즉시 수색대가 구성되었다. 구조대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탐지견 팀이 포함되었으며 초기에는 수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색은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지형은 비교적 완만했고 중대한 사고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초기 수색 과정에서 추락이나 사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하루 동안의 기상 조건 역시 현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공식 등산로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방향은 계획된 수색구역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발자국은 비교적 최근에 남겨진 것으로 보였다.
깊이와 가장자리의 선명함은 수색이 시작되기 직전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했고 이동 방향 역시 공식 경로와 달랐다. 발자국이 이어진 구역은 형식적으로 금지된 지역은 아니었지만 최신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등산객은 집안 불안정과 시각적 기준점 부족으로 이곳을 피해왔다. 보폭과 이동 흔적으로 보아 해당 인물은 서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당황하거나 되돌아가려 한 흔적은 없었고 이는 수색대 일부에게 즉각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탐지견들은 냄새가 탁하오 미야지마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개들은 망설임 없이 방향을 잡고 초기 작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역 안쪽으로 수색대를 이끌었다. 약 100m쯤 이동한 지점에서 주요 발자국 주변으로 추가적인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흔적들은 크기와 신발, 밑창의 형태가 달랐다. 이는 두 번째 인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처음에는 토양 특성으로 인해 남아있던 오래된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볼 때 그 발자국들은 미야지마의 흔적과 마찬가지로 신선해 보였다. 마모나 붕괴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두 발자국의 이동 방향은 때때로 겹쳤다가 갈라지기를 반복했다. 이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동했거나 간헐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암시했다. 경찰과 구조당국 모두 그날 해당 지역에 다른 관광객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신고와 출입 기록을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다. 주차장과 진입로의 감시 카메라 역시 외부 차량을 포착하지 않았다. 이는 두 번째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상당히 이른 시점에 진입했거나 비공식적인 접근 경로를 이용했음을 의미했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냄새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탐지견들은 여러 차례 방향을 놓쳤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이는 보통 복잡한 공기 흐름이나 경로의 교차를 의미한다. 한 지점에서는 장비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미야지마의 배낭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끈 조각이었고 특유의 마모 흔적이 남아있었다. 동물에 의한 손상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낭의 다른 구성 요소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지점은 추락이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는 급격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흔적도 없었다. 이처럼 선택적으로 발견된 물품은 산악사고에서 흔히 보이는 양상과는 맞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물건이나 지형과의 충돌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현장 수색과 병행해 경찰은 미야지마의 마지막 연락 기록을 조사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에는 갈등이나 위기 신호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 유일한 예외는 산행 며칠 전 확인되지 않은 번호와의 짧은 문자 교환이었다. 일부 내용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메시지에는 경로와 특정 날짜가 언급되어 있었다. 해당 번호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불 요금제로 등록되어 있었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된 뒤 미야지마의 실종 이후에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사실은 사건 기록에 포함되었지만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별도의 전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색 범위가 확장되면서 미야지마가 공식 등산로로 되돌아가려 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의 이동은 폐쇄구역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는 숙련된 등산객에게서도 보기 드문 행동 패턴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익숙한 경로로 복귀하거나 구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수색 시작 이틀 후 과거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산림관리 직원들이 작전에 합류했다. 그들은 발자국이 이어진 구간이 과거 보조산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경로는 두 개의 계곡을 연결하며 지역 주민과 기술 인력이 사용하던 길이었다. 이후 산사태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점차 공개 자료에서 삭제되었다. 보관된 옛 도면과 현재 좌표를 대조한 결과 미야지마의 이동 방향은 과거 산길의 선과 거의 일치했다. 오차는 수십 미터 이내였다. 이는 그가 해당 경로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우연한 이탈로 보기는 어려웠다. 사건 기록에는 미야지마가 과거 1990년대 지도를 찾아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시기 지도에는 해당 경로가 아직 표시되어 있었다. 그가 구입한 지도에 남아있던 송울시 표식도 다시 주목받았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오래된 상일로 이어지는 지점에 표시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표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특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필체는 미야지마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 지도는 구매 이전에 이미 수정된 상태였다. 이는 이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표시를 남겼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일행은 지형이 더 복잡한 구간에 도달했다. 이곳에서는 발자국이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었고 곳곳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동 방향은 유지되었다. 경로는 계속해서 아르히브 자료에 남아있던 상일의 선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동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했다. 한 지점에서는 탐지견들이 냄새를 완전히 놓쳤다. 개들은 이전 지점으로 되돌아왔고 안정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지면의 급격한 변화나 여러 경로가 교차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방형 수백 미터 안에서는 야영지나 장시간 머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미야지마가 휴식이나 숙박을 계획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몸을 숨기거나 구조 신호를 보내려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은 사건의 재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의 표준적인 시나리오는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경찰 기록 보관소에서는 수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도 폐쇄된 경로를 따라 이동한 흔적이 보고된 바 있다. 그 사건에서는 실종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등산 규정 위반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동 방향의 유사성은 눈에 띄었다. 재검토 결과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오래된 상길 구간이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공식 보고서에는 해당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정보만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폐쇄된 이후에도 이 경로가 계속 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결국 누가 이 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공식 경로 밖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으로 남았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우발적 사고라는 가설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를 대체할 명확한 설명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폐쇄된 경로가 사용된 사례를 대조한 끝에 수사팀은 이 산길에 대해 제한된 인원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지식이 공유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대상은 과거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기술 서비스 인력들이었다. 이들은 오래된 도면과 좌표를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기록 보관소를 확인한 결과 1990년대에 이곳에는 임시통신시설과 측정 지점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고 접근 권한은 특정 집단에만 부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설 대부분은 이후 철거되었지만 관련 문서 중 일부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공개 등록부에서는 갱신되지 않았다. 한 전직 산림관리 직원은 일부 경로가 폐쇄 이후에도 점검과 순찰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순찰은 관광 기록에 남지 않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는 구두로만 전달되었다. 만약 미야지마의 인근의 지형에 익숙한 다른 인물이 실제로 있었다면 두 번째 발자국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야지마가 어떻게 이런 정보에 접근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기술 부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주변 인맥을 조사한 결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지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락처 정보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전화 목록에 저장된 몇몇 번호는 이름 없이 기록되어 있었고 사용 빈도도 극히 낮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산행 며칠 전 그가 북쪽 입구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점도
추가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 빈도는 일반적인 준비 과정으로 보기에는 과도해 보였다. 카메라 기록에는 그가 장시간 주변 지형을 관찰하며 종이 지도와 대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실제 경로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사전 점검이 아니라 폐쇄 구역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진입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후 수색 지역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장비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 장치의 보호 케이스였다. 내부의 기기는 사라진 상태였고 외부에는 파손 흔적이 없었다. 이는 추락 중에 우연히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 발견 지점은 오래된 상일의 선상에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기록된 신호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내비게이션 장치가 공식 경로를 벗어난 이후에 꺼졌거나 누군가에 의해 회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설은 주요 시나리오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신호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 시점에서 수색 작업은 축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수색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료에는 단순한 사고 설명으로는 맞지 않는 간접적인 정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다. 수색의 적극적 단계가 점차 종료되면서 일부 자료는 도야마현 경찰의 분석 부서로 이관되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타카오 미야지마의 실종이 전형적인 산악 사고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사 사례에서는 보통 논리적인 흔적의 연속성이 남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공식 경로를 벗어난 이후에도 미야지마의 이동이 질서 있고 목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경로에는 방향 상실이나 공황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가 없었고 이는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신체적 탈진이라는 가설과 배치되었다. 또한 미야지마가 구조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별도로 검토되었다.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었고 기상 조건도 안정적이었던 상황에서 그는 긴급 서비스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호출이나 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내부 보고서에는 마지막으로 재구성 가능한 경로가 과거 보조기술 시설이 위치해 있던 구역으로 이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시설들의 기능은 공개 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르히브 도면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통신 및 측정 장비와 관련된 인프라였으며 철거 이후에도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다. 정확한 위치 정보는 공식 문서가 아닌 내부 자료와 구두 증언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있었고 이는 사건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행 며칠 전 미야지마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체불명의 전화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화의 내용은 업무적인 성격이었고 간결했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조율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메시지 발송 시점을 분석한 결과 그것들은 미야지마가 히다 산악지대 북쪽 입구를 방문했던 시간과 일치했다. 이는 폐쇄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이나 접근 조건을 확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야지마가 실종된 이후 해당 번호는 더 이상 어떤 활동도 보이지 않았다. 통화나 메시지 사용 기록이 없었고 네트워크에도 접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선불 요금제 번호로서도 이례적인 양상이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단기간의 연락을 위해 사용된 번호가 의도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동시에 경찰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 그들은 과거에 이 지역에서 오래된 경로와 방치된 시설에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일부 증언에서는 낡은 종이 지도를 들고 다니는 낯선 인물들이 묘사되었다. 그들은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되어 관광 안내서에는 나오지 않는 통로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들 가운데 어느 것도 특정 인물을 확인하거나 미야지마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폐쇄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존재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단순한 사고라는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었다. 사건의 공식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았으나 내부 수사 부서에서는 이를 비정형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추가 분석과 초기 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갔다. 바로 이 시기에 미야지마의 실종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로 선택만이 아니라 소수만 알고 있던 숨겨진 접근 구역의 존재와 관련될 수 있다는 가설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숨겨진 접근 구역이라는 가설이 제시된 이후 수사관들은 관련 기관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여기에는 통신 및 측량 부서의 자료도 포함되었는데 이런 곳에는 관광이나 지방행정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도면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문서에서는 임시유지관리 통로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었다. 이 통로들은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공개 지대는 표시되지 않았다. 작업이 종료된 뒤 이러한 통로들은 형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중 하나의 통로는 미야지마의 이동 경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좌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측정 오차와 지형 변화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 통로의 존재에 대한 정보는 10년 이상 갱신되지 않았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했다.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관련 분야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이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나 구전 혹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오래된 문서를 통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야지마의 경로 인근에서 발견된 두 번째 발자국의 의미는 다시 달라졌다. 해당 인프라에 익숙한 인물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발자국의 특징은 특히 험한 구간에서 더 확연히 드러났다. 보폭은 안정적이었고 발자국의 깊이도 균일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주저함 없는 이동을 보여주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징후가 보통 해당 경로를 이전에 통과해본 경험이 있거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연히 들어온 일반 등산객의 움직임은 대개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자국은 지속적으로 교차하지 않았고 시각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수색 보고서에는 일부 구간에서 두 발자국이 동시에 사라졌다가 이후 경로의 더 앞쪽에서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토양의 특성이나 지면 재질의 변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실이 두 발자국 모두에서 거의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보였다. 분석가들은 인공 포장 구간이나 안반 플랫폼과 같은 발자국이 남지 않는 구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실제로 이러한 구역들은 과거 기술시설이 있던 주변에 존재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상당한 거리 동안 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가시적인 흔적이 남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사건의 전개를 재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더했다. 또 다른 문제는 두 번째 인물과 관련된 어떤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장비나 의복의 조각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두 번째 인물이 더 잘 준비되어 있었거나 미야지마와는 다른 조건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추정만으로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늘어나면서 수사팀은 오래된 경로의 사용 전반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추가 분석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히다 산악지대의 폐쇄 구역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기록 작업 과정에서 일부 문서는 기관 개편 과정에서 소실되었고 몇몇 도면은 종이 형태로만 존재해 디지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다. 한 오래된 보고서에는 장비의 임시 보관을 위해 사용되던 제한 구역이 언급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사용 중단 처리되었지만 폐쇄에 대한 명확한 표시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 구역의 지리적 위치는 미야지마가 공식 경로를 벗어난 이후에 이동 방향과 부분적으로 겹쳤다.
정확한 일치는 아니었지만 가능한 편차 범위 안에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일치가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수가 산악수색 사건에서의 통계적 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어떤 시설도 미야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다만 숨겨진 인프라의 존재만을 가리킬 뿐이었다. 추가적인 어려움은 1990년대 당시의 관계자 다수가 이미 퇴직했거나 이주했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이들과의 접촉은 항상 가능하지 않았다. 대화를 허락한 이들조차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통로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여러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내용은 일부 경로가 완전히 폐쇄된 적은 없다는 점이었다. 단지 공식 권고와 안내에서 사라졌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가진 소수에게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그러한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미야지마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그의 산행 준비는 유난히 정밀했다. 그는 단순히 경로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원을 교차 확인하고 있었다. 오래된 지도에 대한 관심과 산악지대 입구에 대한 반복 방문은 이제 특정 지점을 찾기 위한 의도적인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의 개인 메모나 전자기기에서는 최종 목적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인상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비공식적으로 얻은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기록의 부재는 신중함 때문일 수도 있었고 일반적인 기록 방식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점점 더 많은 정황이 사전에 준비된 행동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사건 자료에는 금전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갈등을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 이는 산행의 목적이 휴식이나 스포츠와 같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었음을 더욱 분명히 했다. 수사팀은 폐쇄된 경로에 대한 정보 출처를 밝혀내지 않는 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기록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반적인 수색 작전을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었다. 공식 경로를 벗어난 의도적인 이동이라는 가설이 정리된 이후 수사팀은 미야지마가 실종되기 전까지의 행동 순서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세부적인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산행 전 며칠간 다카야마 시내의 감시 카메라 기록이 다시 검토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야지마가 집과 직장, 상점을 오가는 평소 동선과는 다른 이동을 한 장면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중 일부 이동은 일상적인 용무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한 장면에서는 그가 시청의 기록 보관 건물 근처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공식적으로 그가 이곳을 방문할 이유는 없었지만 내부에는 산악지역의 오래된 기반 시설 도면이 보관되어 있었다.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장소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폐쇄된 경로에 대한 그의 관심 시기와도 맞물렸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장비점 인근에서 한 노년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영상의 화질로 신원 확인은 어려웠지만 대화가 길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판매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매장을 방문해 오래된 지역의 지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구매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잊힌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방식은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지역의 등산객과 사냥꾼 공동체를 조사한 결과 폐쇄 구역에 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소규모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야지마는 공식적으로 이런 모임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관심과 행동은 다친 지식에 접근하려 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의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산행 몇 주 전 표준 경로에는 필요하지 않은 추가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험한 지형을 이동할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 변경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행동은 차분했고 주변에 불안을 주는 요소는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은폐성이 사전에 목적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공식적인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실도 실종으로 이어진 핵심 사건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흔적이 갑자기 끊기거나 외부의 강제력이 작용한 명확한 징후가 없다는 점은 다양한 가설을 열어 두 개 만들었고 각각은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내부 논의에서는 미야지마가 특정 지점까지 도달한 뒤 그 이후의 사건들이 흔적이 남지 않는 영역에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 지점은 접근이 통제되지 않고 현대적 감시체계에서도 추적되지 않는 오래된 기술시설 인근일 수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후의 이동은 발자국이 남지 않는 표면을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흔적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발견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가설은 추정에 머물렀고 주요 시나리오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면밀히 검증된 사실들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공백들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되어 있었다. 모든 가용 자료를 분석한 끝에 수사팀은 핵심적인 사건들이 수색이나 기술적 기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대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이 시간적 공백은 사건의 중심 문제로 떠올랐고 연속적인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강역을 좁히기 위한 시도는 기상 조건과 이동 속도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계산 결과 미야지마는 추적이 불가능해지기 훨씬 이전에 관심 지역에 도달했어야 했다. 이는 그가 오래된 시설 인근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거나 이후의 이동이 흔적과 신호를 남기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또 다른 요인은 이 구간의 지형적 특성이었다. 안반지대와 인공 표면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수색 방법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산악 수색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이 종종 사각지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사람은 그 안에 장시간 머물 수 있지만 관측이나 기록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야지마가 장기 체류를 계획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자율적인 생존을 전제로 한 보급품이나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상 경로와 준비 상태 사이에 이 불균형은 이번 산행이 엄격하게 설정된 목적과 시간 범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다. 그가 지연 상황에 대비한 어떤 표식이나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다. 이는 숙련된 등산객에게도 드문 행동이었다. 수사관들은 미야지마의 실종 이후 오래된 산길 인근에서 우연한 발견이나 목격담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이후의 전개가 외부인의 접근이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 영상 분석 역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영상의 해상도로는 복잡한 지형에서의 소규모 물체나 활동 흔적을 식별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야지마가 표준적인 감시 범위 밖에 놓였다는 가설은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 중 하나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발견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여전히 작업 가설의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팀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거나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대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진전은 어렵다고 기록했다. 반복적인 재조사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형은 변함없이 남아있었고 새로운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든 새로운 가설이 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일종의 순환 구조에 빠진 듯한 인상이 형성되었다. 내부 문서에는 점점 더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비정형적인 실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경우 재검토 대상이 되는 열린 사건으로 남았다. 미야지마의 경로 중 핵심 구간은 끝내 명확한 설명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야지마 사건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례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산악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일치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실종이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도 기록되지 않은 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별도로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간접적인 정황은 이 지역이 관광 경로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한 정황 중 하나는 오래된 산길 일부 구간의 토양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닌 주기적인 사람의 통과로 인한 안밀 흔적이 관찰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찰은 수치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폐쇄 이후에도 비공식적인 순찰과 접근이 유지되었다는 전직 직원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추가로 주목받은 점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숨겨진 시설 인근에 경고 표지나 물리적 차단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해당 시설들이 이미 사용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일반 대중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사건 자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폐쇄된 경로가 공식 기록 없이 제한된 인원에 의해 계속 사용된 경우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실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야지마의 행동을 완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배경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우에는 여러 요소의 결합이 여전히 이례적이었다. 숙련된 등산객이라는 점, 조난 신호의 부재, 두 번째 발자국, 그리고 장비의 상실은 익숙한 패턴과 맞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조합이 보통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인지된 특정 지점이나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야지마가 특정 장소에서의 만남이나 접촉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이는 그가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을 낮췄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능한 목격자들은 없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급격한 경로 변경이 없다는 점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의 강제가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 가능한 영역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그곳에서는 기존의 관측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내부 의견에서는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적인 진전은 어렵다고 강조되었다. 표준 절차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 방치된 인프라나 역사적 시설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지만 이를 공식화할 근거는 부족했다. 사건은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미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히다 지역에서 이상한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보가 접수될 때마다 그것은 자동으로 미야지마 실종 사건과 대조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이루어진 모든 확인 작업은 그의 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핵심 고리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미완의 연속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적극적인 수사가 종료된 뒤 사건 자료는 보관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비정형적 징후를 가진 복잡한 실종 사례의 예로 계속 언급되었다. 신입 직원 교육이나 비표준 상황을 분석할 때 이 사건은 주기적으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 의견에서는 결정적인 단절 지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한 순간을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야지마의 경우 그러한 전환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폐쇄된 경로로 진입하기 전까지
그의 행동은 논리적이고 일관되어 보였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공접근 구역에서 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한 환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히다 산악지대에는 형식적으로 이러한 구역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경계는 흐려졌고 지도나 현장 표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알려진 산악지대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관리나 관측 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 내부 보고서에서는 미야지마의 실종이 긴급 상황의 징후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는 돌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였다. 산행 전 그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 역시 그가 위험을 예상하지 않았고 자신의 경로를 치명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는 사전에 알고 있던 조건이나 도움을 기대했을 가능성을 남겼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나 증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몇 년 동안 히다 지역은 계속해서 관광용 등산로로 이용되었다. 공식 경로들은 정비되고 관리되었지만 오래된 통로들은 여전히 관심 밖에 남아있었다. 간간히 산림관리당국은 폐쇄구역에서 사람의 흔적을 기록했지만 이는 새로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무단 통행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보고 하나하나는 폐쇄된 경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 통제 밖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미야지마 사건의 맥락에서 이는 그의 이동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다만 그의 실종만이 아무런 결과나 설명 없이 남았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수사관들은 만약 전개가 조금만 달랐다면 아주 작은 발견만으로도 사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에 참여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 명확한 결말이 없는 사례로 남았다. 이는 잘 알려진 지역과 충분한 경험, 기술이 있음에도 수색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내부 보고서들은 인간의 행동과 숨겨진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실종이 설명 불가능한 상태로 남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 발표는 신중한 표현을 유지하며 가설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타카오 미야지마의 이야기는 결국 마무리되지 못한 채 익숙한 지형조차 알려지지 않은 층위를 품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야지마 사건 자료는 산악지역 실종 사례를 분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경험과 준비가 충분하더라도 기록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용 분석 자료에서는 폐쇄된 경로가 특히 까다로운 요소로 강조되었다. 이 경로들은 감시 체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히다 산악지대의 경우 이러한 구간이 예상보다 많았고 일부는 명확한 경계가 없어 관광지도나 행정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서로 다른 기관의 관할 구역 사이를 이동하면서도 어느 쪽의 주의도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미야지마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의 길이 바로 이런 경계구역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곳에서는 통제가 거의 없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내부 문서에서는 이러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접근 방식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이 지역들은 위험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에 필요한 자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재구성과 분석이 매우 어려워졌다. 미야지마 사건의 경우 반복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소들이 체계적인 관찰 부재로 인해 놓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종이 단일한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이어진 일련의 사건의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야지마는 오래된 시설 인근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을 수 있으며 그동안 수색 범위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호와 발자국이 남지 않은 이유는 이동이 이루어진 표면과 이동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인프라의 특성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요소도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산악사고에서 결정적 순간이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사건 자료에는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이 곧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폐쇄 구역에서는 교차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수색 초기 단계에서 기록된 두 번째 발자국의 존재로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물의 신원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제보나 조사도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가설은 분석적 논의의 범위에 머물렀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오페라티브한 중요성은 잃었지만 복잡한 실종 사례의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는 유지되었다. 미야지마의 이야기는 구조화되고 잘 조사된 지역조차도 완전한 통제 밖에 남아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사건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점차 미야지마 개인에서 그가 실종된 환경 자체로 옮겨갔다. 히다 산악지대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 적극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지형 분석 결과 오래된 경로 주변에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이동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식 도면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통로들은 과거의 생활활동과 기술 작업의 결과로 생겨났으며 시간이 흐르며 기능을 잃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표식과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구역은 대부분의 관리 시스템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용 가능했다. 사건 자료에서는 미야지마가 우연히 이런 구역에 들어간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의 준비 과정과 행동은 의도적인 방향 선택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류를 계획했거나 경로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지 수준과 최소한의 대비 사이의 불균형은 사건의 핵심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외부 조건을 신뢰할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그러한 조건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익숙함이거나 신속히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토된 어떤 가설도 그러한 자원이나 접촉의 존재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자료는 자연 지역에 남아있는 방치된 인프라의 위험성을 논의할 때 참고 사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내부 권고안에서는 수색작전 계획 시 비공식 경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디게 적용되었고 체계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는 접근 방식과 감시 체계에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미야지마의 실종 맥락에서 이는 사건을 숨겨진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수사팀은 최소한의 새로운 정보만 있어도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기록했지만 그러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능한 모든 정보원은 검토되었고 기록 보관소는 조사되었으며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인들도 모두 면담되었다. 그럼에도 미야지마의 행방에 대한 중심적인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 명확한 결말의 부재는 이 이야기를 설명 없이 논리가 끊기는 미완의 수사 사례로 만들었다. 바로 이 미완성성이 수년이 지난 뒤에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붙잡고 미야지마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남게 했다.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미야지마의 실종을 지역의 특성과 분리해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히다 산악지대는 공식 인프라와 오래된 기술 생활 시설의 잔재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환경이었다. 이러한 잔재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 수색 계획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대체 이동 경로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건 자료에서는 이러한 경로들이 엄밀한 의미의 비밀 통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관련 정보는 단편적으로 남아있으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제한된 인원에게 전달된다. 바로 이 점이 미야지마가 정보를 얻은 경로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문서가 아닌 사후에 복원할 수 없는 구두 접촉을 통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또한 디지털 흔적의 부재가 반드시 은폐 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신이 불안정하고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끊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징후들과 결합되었을 때 이 요소는 그가 일반적인 관광 공간을 벗어났다는 인상을 강화했다. 산행 이전 미야지마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압박이나 강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자발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였다. 이는 경로 진입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위협이나 충돌과 관련된 가설을 배제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후의 존재를 보여주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보통은 간접적인 표식이 남는다. 그러한 표식마저 없다는 사실은 사건의 핵심 단계가 관측과 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구역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내부 논의에서는 점점 더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조사된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감시의 범위 밖에 남아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히다 산악지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기존 지도와 규정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야지마 사건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위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실무 차원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미 종결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미야지마의 구체적인 행방이 가능한 결론이나 권고의 범위 밖에 남아있음을 의미했다. 공식 문서에서는 여전히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신중한 문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증거의 부재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조합은 여전히 극히 드물고 시사적인 사례로 인식되었다. 사건 자료는 비정형적 실종을 논의할 때 간헐적으로 다시 언급되었지만 추가적인 전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타카오 미야지마의 이야기는 장소와 사건의 흐름이 부분적으로만 알려진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었다. 이후에 내부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왜 미야지마 사건이 유독 미완의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반복해서 논의했다. 핵심은 실종이 급격한 전환점 없이 발생했고 통제 상실이 명확히 기록된 순간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산악사고에서는 추락, 부상, 급격한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적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모든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그러한 지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 경계의 부재는 사건이 관측 가능한 공간을 벗어날 때까지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단절되었다는 인상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상이 공개 접근 환경에서 기능적으로 다른 공공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역으로 이동할 때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히다 산악지대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구역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고 비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기관의 관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가들의 관점에서 미야지마는 이러한 공간을 위험 요소가 아닌 경로의 일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그가 경고 신호를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이후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재구성을 조건부이고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공식 문서에서는 가설이 아무리 잘 맞아떨어지더라도 실제 발견물의 부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수사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했고 최종적인 사건 서사를 구성하지 못하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야지마 사건은 인간의 행동 못지않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분석의 초점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어디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가로 이동했다. 이러한 전환은 사건의 열쇠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에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나 수색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가설들은 이론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실질적인 진전 없이 열린 질문의 상태로 계속 존재했다. 내부 보고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비공식 경로와 역사적 인프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가 기록되었다.
이러한 권고는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었고 미야지마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는 끝내 결말에 이르지 못한 인물로 남았다. 그의 행동은 어느 지점까지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후는 공백으로 남았다. 그 지점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은 문서화된 현실의 바깥에 존재했다. 바로 이 결말의 부재가 사건을 수사에 관여했던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만들었다. 타카오 미야지마의 실종은 익숙한 지형조차 끝까지 복원할 수 없는 사건을 숨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